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크루트에서 취업 강의를 맡고 있는 최경호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GS그룹의 채용 분석편에 이어서 자기소개서 분석편을 준비했습니다. 자, 앞서 채용 분석편을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채용 분석편을 보시고 이번 자기소개서 분석편을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현재 GS그룹이 채용 중에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올리면서 지금 자기소개서에 맞춰서 강의를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실시간 강의를 통해서 지금 미리 작성하신 분들이라도 강의를 통해서 보신 후에 약간의 수정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면은, 자, 매번 드리는 제 사진 중에 하나인데 2015년에 신입사원 연수 사진입니다. GS 칼텍스의 사진이고요. 남학생들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고 여기에 여학생들이 있는데, 자, 여학생은 뽑지 않는 회사야 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여학생분들께서는 이 회사에 들어간 이 여학생들은 어떠한 역량을 갖추었기에 들어갔지, 나도 그 역량을 한번 벤치마킹 해봐야지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여학생을 뽑지 않으니까 나는 지원하지 않을래 라는 형태로 마음가짐을 갖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신입사원 연수사진은 굉장히 밝게 주먹 다짐을 하고 있는데, 다짐을 하고 있어요. 멋있게 GS 칼텍스에서 역량을 펼쳐나가겠다, 꿈을 펼쳐나가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자, 다음으로는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자소서에 쓰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행동 단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작성하신 분들 중에서,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역으로 질문을 한다면, 그럼 GS가 지금 여러분이 지원한 계열사의 산업에 가장 화두가 되는 키워드 3개 정도만 말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 키워드가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다시 한번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빛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분석, 기업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하시길 바랄게요. 예를 들어서 리테일은 어떠한 산업에서, 그럼 유통 단위의 산업이 있겠죠. 그리고 그 산업 내에서는 어떠한 경쟁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경쟁자들과 차별화되는 GS 리테일만의 기술력은 무엇인지,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GS 칼텍스 혹은 기타의 계열사에도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산업 기업 분석을 하시면서 경쟁사의 키워드, 그리고 이 회사만이 갖는 키워드 단위를 반드시 뽑아내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3번까지가 연결되는 내용이고, 4번째는 여러분들이 인재상을 반드시 확인해라 라고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재상을 통해서 자소서 항목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인재상 키워드가 노출이 돼야만 하는 자소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재상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공, 경험, 경력 단위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그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한 번 정도는 들어가 보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 혹은 채용 사이트의 직무 소개 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면은 GS의 인재상입니다. 선제적인 행동을 하고 그리고 성과를 창출해내고 마지막으로 상호 협력을 하자. 자, 선제적인 행동,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채용 분석 편에서 변화, 문맹에 연결이 될 수 있는 내용이겠죠. 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뢰와 탁월과 도전과 그다음에 유연한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재상을 어떻게 녹여낼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GS 칼텍스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한번 보면은 채용 분석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GS 칼텍스의 자기소개서 항목은 300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번 항목은 GS 칼텍스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이건 뭘 물어보는 거냐면 GS 칼텍스에 대한 지원 동기와 그리고 GS 칼텍스 뿐만 아니라 SK 이노베이션 이런 기타의 회사들이 있는데 혹은 GS 그룹 계열사 내에서도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왜 GS 칼텍스여야만 하는지를 300자 안에 써라는 내용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300자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인사 담당자들은 이 300자 내에 여러분들을 평가를 완료를 할 수 있고 완료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간략하게 키워드 단위로 접근하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작성에 대한 간략한 팁을 적어봤는데, 자, GS 칼텍스의 사업과 직무 분야 중에서 왜 지원 분야인지, 자, 이거를 말씀하실 때 반드시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GS 칼텍스는 어떠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이 직무에서는 어떠한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해당 회사의 키워드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력, 경험 단위의 키워드가 결합이 돼서 작성을 하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GS 칼텍스는 정유 부분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신기술인 바이오부타놀 등 이러한 사업적인 측면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잡아가실 내용들은 바이오부타놀, 이런 신성장 동력, 이런 단위의 키워드가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300자 내용으로 작성을 하실 때는 제가 마지막에 일단 적어놨는데, 이 형식 문장, 이게 영어에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형식 문장은 뭐냐면은 뭐뭐는 뭐뭐다, 이러한 형태로 끝낸다는 거죠. 따라서 뭐 거기에 부합하는 뭐뭐는 뭐뭐다 했는데 언제 뭐뭐를 했고, 그리고 누구와 뭐뭐를 했고, 왜 뭐뭐를 했고는 부가적인 사항 수식어일 뿐이죠. 따라서 300자만 주어졌기 때문에 뭐뭐는 뭐뭐다 라는 형태로, 키워드는 키워드다,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다시 올라와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해당 사업과 그리고 직무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를 해라. 미래지향적인 방향이 중요한 이유는 변화 문맹을 통해서 변화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형태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내야 된다. 그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부타놀 등의 이러한 바이오 산업, 친환경 산업이다. 그런 키워드 단위들이 제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키워드에 여러분들의 태도를 녹여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많은 내용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300자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 전혀 없이 여러분들이 간결하고 그리고 이 형식 위주로 작성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추가적인 팁을 드리면은 GS 칼텍스에서는 정말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시까지 들어줄 정도로 자세하게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그거를 확인하신다면 GS 칼텍스에서 요구하는 간결성이란 어떤 거구나를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간결함이 위주고 키워드가 위주다라는 내용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하지 마라라는 키워드 없는 막연한 회사 자랑, 이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회사 자랑을 보면은 이 회사 자랑에 뭐 예를 들어서 이름만 바꾸면은 다른 회사에 적용될 수 있고, 혹은 이 회사 자랑이 단순하게 GS 칼텍스의 홈페이지에 나열된 그 정보 그대로서 갖다 낸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칼텍스만을 위해서 찾아보고 조사해보고 나온 그 결과의 키워드 값을 제시를 해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타 회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키워드는 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회사 이름만 바꿨을 때, 예를 들어서 GS 칼텍스를 SK이노베이션으로 바꿨을 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면은 인사 담당자는 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들과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특별함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남들과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특별함. 그럼 뭘 물어보는 거냐면,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을 하고자 이 항목을 통해서 직무 적합성을 판단을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지원자가 지원한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어떻게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지원자를 뽑았을 때 바로 실무에 투입한다면 어떠한 성장을 하겠구나라는 판단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 항목에 대한 팁을 드린다면, 마찬가지로 계속 키워드 단위를 노출드리고 있는데 이 키워드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평가적인 툴에 이 키워드가 걸리기 때문에 기타의 수식어구들은 여러분들이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 혹은 글자 수를 나열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정확한 툴은 이 키워드라는 걸 명심을 하시고, 때문에 따라서 지원한 사업, 직무 분야의 키워드를 반드시 제시해라.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혹은
경영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직무에 따른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반드시 제시를 하시고, 그리고 그 제시한 키워드의 여러분들의 경험과 경력은 이러한 형태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고 전공했고 경력을 쌓았던 그 단위들의 키워드를 윗부분과 결합해서 작성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미래 전략에 대한 키워드와 여러분의 태도를 녹여내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정보를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강의를 촬영하기 전에 GS 칼텍스에 근무하는 여러 직원들과 얘기를 했는데, GS 칼텍스에서는 정말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현장성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를 하는 이유는 여수 공장에 진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경영 지원 같은 부분들은 글로벌 회사로 진출하고 있는 이 GS 칼텍스죠. 국내 내수 시장보다 글로벌 매출의 시장 규모 훨씬 크기 때문에 각국의 지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각국의 지사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적인 측면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그 GS 칼텍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영업 방향 혹은 산업 방향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은 그 지사에게 교육도 할 수도 없고 그 지사와 소통조차 못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GS 칼텍스이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 여러분들의 전공과 경험과 경력에 대한 키워드를 반드시 지원 분야의 키워드와 연결시켜서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 마라라는 거는 뭐냐면은 근거 없는 역량 나열이다. 그 근거라 함은 경험과 경력과 그리고 전공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공 단위로 접근하셔도 좋고 경험, 경력 단위로 접근하시되, 여러분들은 도전하는 인재입니다. 이런 형태로서 근거 없는 역량을 나열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으니까 길게 쓰는 것뿐이다. 키워드에 걸리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만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S 칼텍스 3번 항목, 굉장히 간단하죠. 1, 2, 3번만 쓰면 되고 300자만 쓰면 된다. 그럼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만큼 300자 안에 많은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조사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린다. 근데 그 오랜 시간이 반드시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면접까지도 도움이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세 번째를 보시면은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와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물어보는 거냐면 지원자의 성격과 조직 융화력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여러분을 나타내는 단어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항목을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서 1분 자기소개서와 같은 형태로 받아들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 내용에 대한 팁을 말씀드리자면 본인을 나타내는 단어는 반드시 제시해라. 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2개인 박지성과 같은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심장이 1개인데 너는 심장이 2개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을 나타내는 그 단어를 제시를 꼭 하셔야 되고, 그 단어에 어울리는 여러분들의 이제 경험과 활동 그리고 목표를 반드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300자이기 때문에 조직 활동은 어떤 조직 활동을 했었고 주제는 뭐였고 혹은 단체 활동 역시 그러한 형태로 접근하시고, 나의 목표는 어떤 키워드다, 이러한 형태로 단어 형태로 나열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재사항 정도를 물어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혹은 이 항목에서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강조할 수 있겠지만 그건 2번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키워드를 사용하셨다면, 이번째는 정말 이 항목에서는 여러분이 인재상과 어울리는 내용인가를 평가하고 싶기 때문에 도전, 열정, 신뢰, 유연, 이러한 키워드를 여러분이 제시한 단어에 연관시켜서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하지 마라. 마찬가지로 근거 없는 여러분들의 역량을 나열한다든지 혹은 인터넷의 정보를 나열,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그냥 단어 없이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형태로 주저리 쓰는 거는 어울리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이 항목에서는 여러분들 나타내는 단어 반드시 제시하시고, 거기에는 도전과 열정과 신뢰와 유연, 이런 인재상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자, GS 칼텍스의 항목은 여기까지 한번 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원자들이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뭐 GS 홈쇼핑도 있을 것이고 리테일도 있을 것인데 GS 리테일의 항목 역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 간략하게만 한번 볼게요. GS 리테일의 1번 항목은 지원 동기 및 열정에 대하여입니다. 자, 뭘 물어보는 거냐면 당연히 그냥 그 자체로 써놨죠. 지원 동기, 로열티는 어떻게 되고 인재상을 확인한다. 자, 근데 GS 리테일에서 이 열정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열정 없이는 퇴사율도 높다라는 게 GS 리테일이에요. 정말로 힘든 직무 중에 하나가 GS 리테일이다 라는 거는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GS 리테일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주변에 많은 학생들을 보면은 제 뭐 선배도 있을 것이고 동기도 있을 것이고 후배들도 역시도 GS 리테일에서 많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 거기서 버티고 나갔던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버티고 현재 성장 라인에 서 있는 직원을 보면은 학교 다닐 때 역시 정말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뭐 학교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면은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고 도서관에서만 박혀 있었던 인재가 아니라 정말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학생들이 지금 GS 리테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 GS 리테일에서는 지원 동기 플러스 열정을 물어보는지 리테일에서는 왜 열정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겠죠. 따라서 1번은 열정을 강조하는 항목이었다라는 정도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성장 과정 및 학교 생활에 대해서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에 열정적으로 다녔던 학생들은 GS 리테일에서 지금 꾸준히 성과를 거두면서 근무를 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항목을 통해서도 GS 리테일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목에서는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과 지원자의 가치관 혹은 직무 능력 단위를 좀 살펴보겠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전공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GS 리테일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사업, 다양한 직무 분야를 뽑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공 단위를 여기서 어필하실 수도 있고 혹은 영업 관리 측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원자 가치관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나열하라고 했을 때 중고등학교 단위가 아니라 대학교에서 어떠한 참여적인 활동을 했고 플러스 어떠한 기타 등등의 활동에서도 끈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참여를 했다. 이 부분은 영업 관리 직군에 지원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맞겠죠. 그 이후의 직군들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 부분에 지원하시는 분들 역시도 가치관을 어필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어떠한 해당하는 직무 역량을 경험하셨다면 그 부분을 강조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은 입사 후 포부죠. 당연히 너가 우리 GS 리테일의 변화되는 사업 방향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따라서 미래 전략의 이해도를 물어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직무 관련해서 성장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본다는 거죠. 자, 두 번째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GS 리테일에 지원을 하시게 되면은 어떠한 직무와도 상관없이 반드시 영업 부분을 활동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업 활동을 하시되 여러분들이 초기에 지원했던 그 1지망의 직군에 대한 성장 계획을 나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로 선택했던 그 직군에 대한 성장 계획과 미래 전략을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GS 리테일의 SA 평가까지 갈 수 있는 멋진 자소서를 만드실 겁니다. 여기서 하지 말아야 할 점은 여러분들이 직책 단위로 나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GS 리테일이라고 하면 3급 사원, 4급 사원, 5급 사원 이렇게 나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1급, 2급, 3급 이러한 형태로 나는 1급, 2급, 3급은 뭐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이러한 형태로서 사원의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또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사원의 개념에서 3급인지 사원에서 1급은 뭐 예를 들어서 3급 사원이다. 사원에서 2급은 전문대졸이다. 사원에서 3급은 어떻게 되고 사원에서 5급 단위들은 아르바이트다. 이러한 직책 단위들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셔갖고 그걸 나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직책 단위로 나열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일지망으로 지원했던 그 직무에 대한 성장 계획과 미래 전략을 키워드로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을 보시면은 네 번째 항목인데 성격의 장단점 및 보완 노력에 대해서 기술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번, 2번, 3번 항목을 보시면은 GS 리테일이라는 회사는 정말 가치관이라든가 성격에 대해서 혹은 열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채용 분석편을 보시면 GS 리테일은 채용 프로세스 과정도 살짝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정말 어떠한 성격을 갖추어야 되는지 물론 GS 리테일이라고 하면은 단위적인 수치적인 측면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 유리한 회사 일을 하기에 유리한 점은 있어요. 사실상 예를 들어서 가맹점주에게 가서 어떠한 매출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지시한 어떤 수치가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수치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그 가맹점주를 이해시키고 그리고 설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나 수치를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회사 생활을 하기에 유리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점주 혹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담당하는 영업 관리 직군을 맡게 되면은 적어도 한 8개에서 10개의 매장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어떤 한 매장의 고객들의 분석을 해보니까 이 고객들이 찾는 요소는 어떠한 부분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커피 판매 매대를 좀 증가시켜야 되겠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케팅 팀에 얘기를 해서 협업을 통해서 굉장히 협업 단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회사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강조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GS 리테일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열정과 그리고 향후에 있을 정직에 대한 항목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장점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단점 역시 정확하게 부각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어떤 학생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단점을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날카로운 인상을 가졌다. 이런 내용들 너무 좋더라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과 없이 솔직하게 단어 위주로 제시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좀 더 확실해지고 이제 채택될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항목에서는 인재사항을 확인하고 그리고 도전정신, 책임감, 이 책임감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이 책임감과 그리고 성실성, 이러한 단위를 이 항목에서 녹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성실성과 책임감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GS 편의점은 24시가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했다고 여러분들의 관리가 끝나는 게 아니죠. 언제 컴플레인 전화가 걸려올지도 모르고 언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책임감과 성실성을 강조를 갖고 계셔야 하고 이 항목에서는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반드시 노출시키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항목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들 하고 그리고 GS에서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직함에 대하여죠. 특히 이 리테일에서는 이 정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같은 항목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 항목이 경험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 본인의 입장과 대처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경험이 있다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단편적인 예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스름돈을 10,000원을 받았는데 5,000원을 받아야 될 걸 10,000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건 나는 돌려줬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속에 정직성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 생활을 했을 때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이러한 형태로 주어졌었는데 나는 그것과는 달리 정직과 도전과 책임감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다른 길을 통해서 오히려 기초했던 목표보다 더 멋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혹은 멋진 결과를 얻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든 길, 좀 편안한 길 외에 돌아갔던 길을 선택해서 어려움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지킬 수 있었고 향후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조직에 더 발전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선택을 했다라는 형태로 접근하셔야지 여러분 혼자만의 정직성을 여기다가 작성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학교 생활 혹은 단체 생활 혹은 여러분들이 인턴 생활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로 쉽게 할 수 있었던
접근 방향이 있었다면 나는 그것을 정직을 통해서 다른 형태로 했다. 근데 그 결과는 더 나아졌다. 그래도 좋고 더 나아지진 않았지만 조직의 발전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형태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GS그룹의 자기소개서 항목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지금 채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자소서 강의와 채용 분석 강의를 통해서 빠르게 살펴보신 후에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후에 있을 면접과 인적성 추가적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